15억이요? 할아버지가 15억 있으면 저는 이 은행 주인할게요. 여기저기서 웃음이 터졌습니다. 낡은 점퍼, 해진 운동화, 떨리는 손. 82살 노인은 그날 살면서 가장 치욕적인 순간을 겪고 있었습니다. 직원들은 대놓고 손가락질하며 킥킥거렸어요. 대기석에서도 비웃음이 쏟아졌죠. 노인은 아무 말 없이 자리에서 일어났습니다. 조용히 문을 나섰어요. 그러나 아무도 몰랐습니다. 20분 뒤 이 은행이 발칵 뒤집어질 거라는 사실을요. 사연 시작 전 구독과 좋아요를 누르는 순간 재물운과 건강운이 함께 찾아옵니다. 시티은행 강남 지점의 유리문이 천천히 열렸습니다. 아주 천천히요. 문을 미는 손이 떨리고 있었어요. 82살 박인수의 손이었죠. 파킨슨병으로 굳어버린 관절이 매 순간 저항했고 그래서 문 하나 여는데도 긴 시간이 필요했습니다. 로비 안쪽에서 누군가 한숨을 내쉬었어요. 작은 소리였지만 인수의 귀에는 선명하게 들렸습니다. 구부정한 어깨, 색이 바랜 회색 점퍼, 밑창이 달아 한쪽으로 기울어진 운동화. 인수의 모습은 이 깔끔한 금융 공간에서 잊을 적이었죠. 대리석 바닥 위를 걷는 발걸음마저 느렸고 한 발 내디딜 때마다 뒤에서 기다리는 사람들의 시선이 등에 꽂혔습니다. 번호표 발급기 앞에 섰을 때 인수의 손가락은 버튼 위에서 멈췄어요. 터치스크린이 너무 빠르게 반응했고 떨리는 손으로는 원하는 메뉴를 정확히 누르기 어려웠죠. 아이씨, 바빠 죽겠는데. 뒤에 서 있던 30대 남자가 짜증을 내며 앞으로 나왔습니다. 저리 비키세요. 제가 할게요. 남자는 인수를 밀치듯 옆으로 비켜 세우고는 화면을 재빠르게 터치했어요. 번호표가 뽑혀 나오자 인수의 손에 툭 쥐어줬죠. 눈도 제대로 마주치지 않았습니다. 감사합니다. 인수가 고개를 숙여 인사했지만 남자는 이미 돌아서 자기 번호표를 뽑고 있었어요. 대기석에 앉은 인수는 번호표를 내려다봤습니다. 47번. 현재 창구에서 처리 중인 번호는 32번이었죠. 긴 기다림이 예상됐지만 인수는 급하지 않았어요. 평생 기다려온 사람이었으니까요. 창구 안쪽에서 직원들의 눈짓이 오갔습니다. 윤샘이라는 이름표를 단 젊은 여직원이 동료에게 작게 고개를 끄덕였어요. 그 눈빛에 담긴 의미는 분명해 보였습니다. 전호인 고객, 빨리 처리하고 보내자. 인수는 그 눈빛을 알아챘습니다. 수십 년간 사람을 읽어온 눈이었거든요. 손은 떨렸지만 시력은 여전히 좋았고 무엇보다 사람의 표정을 읽는 능력은 녹슬지 않았어요. 세미가 잠깐 인수 쪽을 바라봤습니다. 시선이 마주쳤죠. 세미는 곧바로 눈을 피했어요. 그 찰나의 회피 속에 담긴 것, 연민이 아니라 귀찮음이었습니다. 33번 고객님, 이번 창구로 오세요. 번호가 불릴 때마다 사람들이 일어나 창구로 향했어요. 젊은 고객들은 태블릿을 들고 와서 몇 마디 나누고 5분 안에 업무를 끝냈죠. 그들이 떠날 때마다 직원들 얼굴에 안도가 스쳤습니다. 인수는 조용히 지켜봤어요. 은행이 원하는 고객과 원하지 않는 고객의 구분이 너무도 선명했죠. 빠른 사람은 환영, 느린 사람은 부담. 그게 이 공간의 규칙이었습니다. 대기석 한쪽에서 두 여자가 속삭이는 소리가 들렸어요. 어르신들 오시면 진짜 오래 걸려요. 지난번에도 한 분이 30분 넘게 창구 잡고 계셨잖아요. 앱으로 하면 1분이면 끝나는 걸. 그 말이 인수를 향한 건지 아닌지는 알 수 없었습니다. 하지만 이 공간에서 느린 사람이 자신뿐이라는 건 분명했죠. 인수는 무릎 위에 올려놓은 손을 내려다봤어요. 떨림이 멈추지 않았습니다. 그래도 눈빛만은 달랐습니다.
흐리멍텅한 노인의 눈이 아니었어요. 고요하지만 깊은 무언가를 품고 있는 눈이었죠. 이 은행에서 인수를 제대로 본 사람은 아무도 없었습니다. 46번 고객님, 한 번호 앞이었어요. 인수는 천천히 몸을 일으켰습니다. 일어서는 데만 몇 초가 걸렸죠. 옆자리에 앉았던 젊은 남자가 슬쩍 자리를 옮겼어요. 마치 느림이 전염되기라도 하는 것처럼요. 인수는 알고 있었습니다. 이 세상이 느린 사람에게 얼마나 가혹한지. 하지만 오늘 이 은행에서 일어날 일은 아무도 예상하지 못했죠. 47번 고객님, 3번 창구로 오세요. 인수의 차례가 왔습니다. 3번 창구로 향하는 인수의 발걸음은 느렸습니다. 대리석 바닥 위로 운동화 끄는 소리가 작게 울렸죠. 창구에 앉아있던 윤세미가 인수를 올려다봤어요. 미소를 지었지만 그 미소가 눈까지 닿지는 않았습니다. 직업적으로 훈련된 표정이었죠. 어르신 앉으세요. 무슨 업무 보러 오셨어요? 세미의 말투는 빨랐어요. 마치 빨리 끝내고 싶다는 신호를 보내는 것 같았죠. 인수가 의자에 앉는 동안에도 세미의 손가락은 이미 키보드 위에서 대기하고 있었습니다. 인수가 입을 열었어요. 저기 제가 오늘... 네네. 말씀하세요. 세미가 끼어들었습니다. 인수의 문장이 채 끝나기도 전이었죠. 느린 말투를 기다릴 여유가 없다는 뜻이 분명했어요. 인수는 잠시 멈췄습니다. 평생 사람들 앞에서 말해온 사람이었지만 파킨슨이 찾아온 뒤로는 혀도 마음대로 움직이지 않았거든요. 말이 느려진 건 머리가 나빠져서가 아니었어요. 몸이 따라주지 않는 것뿐이었죠. 이체를 하려고요. 아, 이체요? 어르신, 요즘은 앱으로 하시면 편해요. 휴대폰 있으세요? 세미가 물었습니다. 친절한 안내 같았지만 사실은 창구 업무를 피하려는 말이었죠. 아, 이체요? 금액이 얼마나 되세요? 소액이면 앱이나 ATM이 더 빠르거든요. 금액이 커서요. 창구에서 해야 돼요. 세미가 고개를 갸웃했어요. 낡은 점퍼와 해진 운동화를 힐끗 보더니 의아하다는 표정을 지었죠. 하지만 금세 관심을 접었습니다. 어차피 노인들이 말하는 큰 금액은 대부분 몇백만 원 수준이었으니까요. 그럼 키오스크 이용해 보셨어요? 저기 대기 공간 옆에 있거든요. 화면이 크니까 어르신들도 쉽게 하실 수 있어요. 세미가 로비 한쪽을 가리켰습니다. 커다란 화면에 기계 세대가 줄지어 서 있었죠. 제가 이체해야 할 금액이 커서요. 창구에서 해야 합니다. 인수의 목소리는 낮았지만 분명했습니다. 세미의 표정이 굳었어요. 눈썹이 미세하게 찡그려졌죠. 그 표정을 인수는 놓치지 않았습니다. 세미가 살짝 한숨을 내쉬며 말했어요. 그럼 일단 계좌 확인부터 할게요. 신분증 주세요. 아주 작은 숨이었지만 인수의 귀에는 선명하게 들렸죠. 큰 금액이라고 했지만 세미는 믿지 않는 눈치였습니다. 이런 차림의 노인이 말하는 큰 금액이 뭐 얼마나 되겠어요. 세미의 손이 빠르게 움직였어요. 빨리 처리하고 보내겠다는 의지가 느껴졌죠. 창구 옆에서 대기하던 다른 직원이 세미에게 다가왔어요. 뭔가를 속삭였습니다. 세미가 고개를 끄덕이며 인수를 힐끗 봤죠. 그 시선에 담긴 의미는 명확했어요. 오래 걸리는 고객이라고요. 어르신, 이체 금액이 얼마나 되시는데요? 세미가 다시 인수를 향해 물었습니다. 목소리 톤이 한 단계 더 빨라졌어요. 인수가 대답하려고 입을 열었습니다. 하지만 말이 나오기 전에 세미가 또 말을 잘랐죠. 소액이면 ATM도 가능한데 줄도 없고 바로 되거든요. 인수는 조용히 세미를 바라봤어요. 젊은 직원의 눈에는 조급함이 가득했습니다. 빨리 이 느린 노인을 보내고
다음 고객을 받고 싶다는 마음이 그대로 드러났죠. 뒤쪽 대기석에서 웅성거리는 소리가 들렸어요. 저 창구 왜 이렇게 안 끝나지? 어르신이랑 뭘 저렇게 오래 하나? 그 말들이 인수의 등 뒤로 쏟아졌습니다. 아무도 인수에게 직접 말하지는 않았어요. 하지만 그 공기 속에서 인수는 자신이 민폐가 되어가고 있다는 걸 느꼈죠. 세미의 손가락이 책상을 톡톡 두드렸어요. 무의식적인 행동이었지만 그 작은 소리가 인수에게는 재촉처럼 들렸습니다. 어르신, 금액이요. 얼마 이체하실 거냐고요? 인수는 천천히 숨을 들이쉬었어요. 그리고 또렷한 목소리로 말했습니다. 15억이요. 세미의 손가락이 멈췄습니다. 책상을 두드리던 그 손이 공중에서 얼어붙었죠. 세미의 눈이 커졌어요. 입이 반쯤 벌어진 채로 인수를 바라봤습니다. 네, 방금 뭐라 하셨어요? 세미가 되물었어요. 방금 자신이 뭘 잘못 들은 건가 싶은 표정이었죠. 인수는 담담하게 다시 말했습니다. 15억 이체하려고요. 로비의 공기가 바뀌었습니다. 세미의 얼굴에서 조급함이 사라지고 그 자리를 의심이 채웠죠. 눈빛이 달라졌어요. 노인을 보는 시선이 귀찮음에서 경계로 변했습니다. 세미가 자세를 고쳐 앉았어요. 그리고 인수를 위아래로 훑어봤죠. 낡은 점퍼, 해진 운동화, 떨리는 손. 그 모든 것이 15억이라는 숫자와 맞지 않았습니다. 어르신, 혹시 계좌번호 확인 좀 해볼까요? 세미의 목소리가 낮아졌어요. 더 이상 빨리 끝내려는 톤이 아니었죠. 천천히 조심스럽게. 하지만 그 조심스러움은 존중이 아니었습니다. 의심이 가득한 표정이었어요. 인수는 알았습니다. 지금부터 시작이라는 걸요. 세미가 신분증을 받아들었습니다. 손가락이 키보드 위를 빠르게 움직였어요. 화면에 계좌 정보가 떴죠. 세미의 표정이 미묘하게 변했습니다. 입꼬리가 살짝 올라갔어요. 어르신, 이 계좌 잔액이 137만 원인데요. 세미가 모니터를 살짝 돌려 보여줬습니다. 숫자가 선명했죠. 137만 원. 세미의 목소리에 확신이 실렸어요. 137만 원. 15억이 아니라요. 옆 창구 직원이 고개를 돌렸습니다. 세미와 눈이 마주치자 입을 손으로 가렸어요. 어깨가 들썩였죠. 웃음을 참는 거였습니다. 뒤쪽에서 누군가 킥킥거리는 소리가 들렸습니다. 작은 웃음이었지만 조용해진 로비에서는 또렷하게 울렸죠. 인수의 어깨가 미세하게 굳었습니다. 다른 계좌가 있어요. 인수가 말했어요. 목소리는 여전히 차분했습니다. 다른 계좌요? 세미가 되물었죠. 믿지 않는다는 게 얼굴에 그대로 드러났어요. 네. 본 계좌가 따로. 어르신. 세미가 말을 잘랐습니다. 부드러운 척하는 목소리였지만 그 안에는 단호함이 있었어요. 지금 이 계좌 외에 다른 계좌는 조회가 안 돼요. 시스템상 연결된 게 이것뿐이에요. 조회해보면 어르신, 제가 방금 다 확인했어요. 큰 금액을 말씀하시면 저희도 확인을 해야 해요. 근데 잔액이 137만 원인데 15억 이체는 불가능하시잖아요. 이해되시죠? 세미가 손가락으로 허공에 동그라미를 여러 개 그렸습니다. 마치 유치원 선생님이 아이에게 설명하듯이요. 15억은요, 여기 뒤에 0이 이렇게 많아야 해요. 하나, 둘, 셋, 넷. 인수의 손이 무릎 위에서 떨렸습니다. 파킨슨 때문만은 아니었어요. 뒤쪽 대기석에서 누군가 크게 말했습니다. 야, 137만 원으로 15억 이체한대. 나도 200억 해달라고 할까? 웃음이 터졌어요. 한 명이 아니었습니다. 여러 명이 동시에 웃었죠. 대기석 한쪽에서 30대 남자가 옆 사람에게 말했어요.
저러니까 노인네들 은행 오지 말라는 거야. 앱도 못 쓰고 숫자도 헷갈리고 내일 나도 와서 로또 당첨금 찾아달라고 해야겠다. 또 웃음이 퍼졌습니다. 로비 전체가 웃음소리로 채워졌어요. 인수를 향한 시선들이 날카로웠죠. 동정이 아니었습니다. 조롱이었어요. 세미가 옆 직원에게 속삭였습니다. 작은 목소리였지만 인수에게는 선명하게 들렸어요. 15억 있으면 내가 벌써 은행장이지. 저런 분들 상대하면 진짜 하루가 다가. 옆 직원이 키득거렸습니다. 치매 아냐? 보호자한테 연락해야 하는 거 아니야? 그러게. 자식들이 뭐 하는 건지. 그 말이 인수의 귀에 꽂혔습니다. 치매, 보호자, 자식들. 82해를 살아온 사람이 순식간에 판단력 없는 노인 취급을 받고 있었어요. 세미가 다시 인수를 향해 돌아앉았습니다. 얼굴에는 가식적인 미소가 걸려 있었죠. 어르신, 오늘은 여기까지 하시죠. 보호자분이랑 다시 오세요. 혼자서는 큰 금액 거래가 안 되거든요. 조회만 해주면. 어르신. 세미의 목소리가 단호해졌어요. 솔직히 말씀드릴게요. 137만 원 있는 분이 15억 이체한다고 하면 저희가 어떻게 믿어요? 상식적으로 생각해 보세요. 자녀분 연락처 주세요. 제가 따로 전화 드릴게요. 요즘 어르신들 금융 사기 많거든요. 혹시 누가 이체하라고 시킨 거 아니에요? 이제는 사기 피해자 취급이었습니다. 치매 아니면 사기. 세미의 머릿속에는 그 두 가지 가능성밖에 없었어요. 저희가 보호해 드리려는 거예요. 어르신 같은 분들 지키려고 규정이 있는 거거든요. 보호. 그 단어가 얼마나 모욕적으로 들리는지 세미는 몰랐습니다. 아니, 알면서도 신경 쓰지 않았어요. 대기석에서 또 누군가 말했습니다. 저러다 진짜 사기당하면 은행 탓하겠지. 노인네들 진짜 문제야 문제. 그니까 집에서 쉬시지 왜 나와서 민폐야. 민폐. 그 단어가 로비에 울렸습니다. 아무도 인수를 이해하려 하지 않았어요. 모두가 같은 편이었죠. 젊고 빠른 사람들의 편. 세미가 번호표 발급기 쪽을 바라봤습니다. 다음 고객을 부르려는 거였어요. 48번 고객님. 잠깐만요. 인수가 말했습니다. 목소리는 낮았지만 뭔가 달랐어요. 세미의 손이 멈췄죠. 인수가 천천히 고개를 들었습니다. 떨리는 손과는 다르게 눈빛은 흔들림이 없었어요. 로비의 웃음소리가 조금씩 잦아들었습니다. 인수의 눈이 세미를 똑바로 바라봤죠. 그 눈에는 분노도 슬픔도 원망도 없었습니다. 그저 고요했어요. 폭풍이 오기 직전의 바다처럼요. 지점장 불러주세요. 인수가 말했습니다. 지점장실 문이 열렸습니다. 도경민이 나왔어요. 44, 깔끔하게 빗어넘긴 머리, 다림질 자국이 선명한 셔츠. 그의 얼굴에는 직업적인 미소가 걸려 있었죠. 어르신, 제가 지점장 도경민입니다. 경민이 허리를 살짝 숙였어요. 존댓말이었고 미소도 있었습니다. 하지만 그 어조에는 선명한 상하 구도가 담겨 있었죠. 높은 사람이 낮은 사람에게 베푸는 친절. 그런 느낌이었어요. 이쪽으로 오시죠. 편하게 말씀 나눠보겠습니다. 경민이 상담 공간으로 안내했습니다. 로비 한쪽에 마련된 반투명 유리 칸막이 아니었어요. 다른 고객들의 시선에서 완전히 벗어나지는 못하는 자리였죠. 인수가 천천히 의자에 앉았습니다. 경민이 맞은편에 앉으며 서류를 펼쳤어요. 세미 씨한테 대략 들었습니다. 15억 이체권이시라고요? 네. 인수가 대답했어요. 짧고 분명했죠. 경민이 고개를 끄덕였습니다. 하지만 그 눈빛은 이미 결론을 내린 사람의 것이었어요. 어르신, 죄송하지만 몇 가지 확인이 필요해요.
경민이 펜을 들었습니다. 요즘 연세 드신 분들 대상으로 금융 사기가 많거든요. 혹시 누군가 이체하라고 연락 받으신 건 아니시죠? 또 사기 이야기였습니다. 인수는 대답 대신 경민을 바라봤어요. 그리고 이 정도 금액은요, 인지능력 확인 절차가 필요합니다. 인지능력? 세미가 했던 말과 같았어요. 경민의 입에서 나오니 더 공식적으로 들렸죠. 어르신 연세가 어떻게 되세요? 82이요. 네, 82살이시면. 경민이 잠시 말을 끊었습니다. 서류를 보는 척하며 뭔가를 계산하는 눈빛이었어요. 보호자 동행이 필수입니다. 규정상 그래요. 보호자요? 네. 자녀분이나 가족분이요. 단독으로는 이 금액 처리가 어려우세요. 인수가 천천히 말했습니다. 계좌 조회부터 해주시오. 다른 계좌가 어르신. 경민이 부드럽게 말을 잘랐어요. 미소는 유지한 채로요. 저희가 조회를 안 해서 그러는 게 아니에요. 세미 씨가 이미 확인했거든요. 137만 원이시잖아요. 그건 생활비 계좌고 본 계좌가 어르신. 또 말이 끊겼습니다. 경민의 미소가 점점 굳어지고 있었어요. 혹시 숫자가 좀 헷갈리신 건 아닐까요? 연세가 있으시다 보니 그럴 수 있어요. 부끄러운 일 아닙니다. 그 말투가 인수의 가슴에 박혔습니다. 부끄러운 일 아니라고요. 이미 인수를 착각하는 노인으로 단정 짓고 있었어요. 15억이라는 게 솔직히 말씀드리면 일반적인 금액이 아니거든요. 어르신 상황에서는요. 어르신 상황? 그 말에 담긴 의미는 분명했죠. 허름한 옷, 떨리는 손, 느린 말투. 경민의 눈에 인수는 15억과 어울리지 않는 사람이었습니다. 오늘은 거래가 어려울 것 같아요. 경민이 결론을 내렸습니다. 보호자분이랑 다시 오세요. 그때 자세히 상담해 드릴게요. 지금 조회만. 어르신, 제가 어르신을 보호해 드리려는 거예요. 경민이 몸을 앞으로 기울였습니다. 마치 이해력이 부족한 사람에게 설명하듯이요. 만약 이게 사기면요. 어르신 평생 모은 돈 다 날아가는 거예요. 저희가 막아드리는 겁니다. 고마워하셔야 해요. 고마워하라고요? 인수의 손이 무릎 위에서 떨렸습니다. 경민이 자리에서 일어났어요. 상담은 끝났다는 신호였죠. 자녀분 연락처 남겨주시면 제가 직접 전화드릴게요. 상황 설명해드리고 같이 오시라고 안내해드릴게요. 인수는 움직이지 않았습니다. 의자에 앉은 채로 경민을 올려다봤어요. 조회 한 번이면 되는 일이요. 어르신. 경민의 미소가 완전히 사라졌습니다. 저희도 바쁩니다. 다른 고객분들도 기다리시고요. 오늘은 여기까지 하시죠. 퇴출이었습니다. 상담이라는 이름의 퇴출. 경민은 이미 인수를 문제 고객으로 분류한 거였어요. 창구 쪽에서 직원들의 시선이 느껴졌습니다. 세미가 동료와 뭔가를 속삭이고 있었어요. 그 표정에는 또 이런 케이스야라는 피로감이 묻어 있었죠. 인수는 천천히 자리에서 일어났습니다. 아무 말도 하지 않았어요. 항의도 분노도 호소도 없었죠. 경민이 출입문 쪽을 가리켰습니다. 조심히 가세요. 보호자분이랑 다시 오시면 제가 직접 상담해 드릴게요. 인수가 경민을 바라봤습니다. 눈빛이 마주쳤어요. 경민은 그 눈빛을 피하지 않았습니다. 귀찮은 일을 해결했다는 승리감 같은 표정이었죠. 인수는 고개를 돌렸습니다. 그리고 천천히, 아주 천천히 출입문을 향해 걸어갔어요. 등 뒤에서 경민의 목소리가 들렸습니다. 다음 고객분요. 인수의 존재는 이미 지워졌습니다. 은행에게 그는 처리 완료된 민원이었어요. 하지만 인수의 눈빛에는 아직 꺼지지 않은 불씨가 있었죠. 출입문이 열렸습니다. 인수가 밖으로 나갔어요.
문이 닫히는 소리가 로비에 울렸습니다. 아무도 몰랐어요. 이게 시작이라는 걸요. 인수가 은행 출입문을 나섰습니다. 바깥 공기가 차가웠어요. 11월의 바람이 낡은 점퍼 사이로 파고들었죠. 인수는 멈추지 않았습니다. 천천히 하지만 흔들림 없이 걸었어요. 출입문에서 5미터쯤 떨어진 곳에 나무 벤치가 있었습니다. 인수가 그 벤치에 앉았어요. 무릎 위에 손을 올려놓았죠. 여전히 떨리고 있었습니다. 잠시 눈을 감았어요. 방금 전 일들이 머릿속을 스쳐 지나갔죠. 137만 원 잔액 가지고 15억 인출하신다고요? 현실하고 상상은 구분하셔야죠. 치매 아냐? 민폐야? 그 말들이 귀에서 맴돌았습니다. 인수의 입술이 가늘게 떨렸어요. 하지만 그건 분노가 아니었습니다. 결심이었죠. 인수가 주머니에서 휴대폰을 꺼냈습니다. 오래된 폴더폰이었어요. 버튼이 큼직하게 달린 노인용으로 나온 모델이었죠. 떨리는 손가락이 버튼 위로 향했습니다. 그런데 이상한 일이 일어났어요. 버튼을 누르는 순간 손 떨림이 멈췄습니다. 마치 몸이 기억하는 것처럼요. 중요한 순간에는 흔들리지 않는다는 걸. 전화가 연결됐습니다. 여보 오나요? 인수의 목소리는 낮고 차분했어요. 하늘이한테 전화 좀 해주오. 시티은행 강남지점으로 오라고. 정학이한테도 연락하고. 전화기 너머에서 아내의 목소리가 들렸습니다. 무슨 일이냐고 묻는 것 같았어요. 괜찮소? 그냥 좀 와야 할 것 같아서. 짧은 통화였습니다. 30초도 채 안 됐어요. 인수는 감정을 드러내지 않았습니다. 폭발 대신 통제된 결심이 있었죠. 전화를 끊고 인수는 휴대폰을 다시 주머니에 넣었어요. 그리고 은행 건물을 바라봤습니다. 유리창 너머로 로비가 보였죠. 직원들이 움직이고 고객들이 오가고 모든 게 평소처럼 돌아가고 있었어요. 아무도 밖을 보지 않았습니다. 벤치에 앉은 늙은이에게 관심을 가질 사람은 없었죠. 인수는 기다렸습니다. 서두르지 않았어요. 평생을 기다려온 사람처럼 여유 있게 앉아 있었죠. 은행 안에서는 아무도 몰랐습니다. 방금 무슨 일이 시작됐는지를요. 10분이 지났어요. 경민이 창고 쪽으로 걸어가며 세미에게 뭔가를 말했습니다. 세미가 고개를 끄덕이며 웃었어요. 아마 방금 그 노인 이야기를 하고 있었겠죠. 그들에게 인수는 이미 웃음거리로 처리된 에피소드였습니다. 15분이 지났어요. 로비 안내 직원이 무심코 창밖을 봤습니다. 벤치에 앉은 인수가 보였어요. 아직도 거기 있네 하는 표정을 지었죠. 하지만 금세 시선을 돌렸습니다. 신경 쓸 일이 아니었으니까요. 20분이 지났어요. 그때 무언가가 달라졌습니다. 은행 앞 도로에 검은 차 한 대가 천천히 진입했어요. 세단이었는데 보통 세단이 아니었습니다. 길이가 길었어요. 리무진이었죠. 뒤이어 두 번째 검은 리무진이 들어왔습니다. 두 대의 차가 은행 앞에 나란히 멈췄어요. 엔진 소리가 낮게 울렸죠. 검은 광택이 햇빛을 반사했습니다. 로비 안에서 안내 직원이 다시 창밖을 봤어요. 이번에는 시선을 떼지 못했습니다. 옆에 있던 동료를 팔꿈치로 쿡 찔렀죠. 저거 봐. 무슨 차야? 리무진 아니야? VIP 고객인가? 직원들의 시선이 창밖으로 쏠렸습니다. 첫 번째 차 문이 열렸어요. 검은 정장을 입은 젊은 여자가 내렸습니다. 26쯤 돼 보였어요. 단정한 머리, 차분한 얼굴. 그녀가 곧장 벤치로 걸어갔죠. 인수 앞에 선 여자가 허리를 숙였습니다. 뭔가를 물었어요. 인수가 고개를 끄덕였죠. 두 번째 차 문이 열렸습니다. 이번에는 여러 명이 내렸어요.
정장 차림의 남자들이 줄지어 나왔죠. 넷, 다섯, 6명. 그들 중 가운데 서 있는 남자가 있었습니다. 55쯤 돼 보였어요. 어깨가 넓고 자세가 반듯했죠. 그가 벤치로 다가가더니 인수 앞에서 깊이 고개를 숙였습니다. 허리가 90도로 꺾였어요. 은행 안직원들의 입이 벌어졌습니다. 저 사람들 누구야? 할아버지한테 왜 저렇게 인사해? 세미가 창가로 다가왔어요. 눈을 가늘게 뜨고 밖을 바라봤죠. 방금 자기가 내쫓은 그 노인이 보였습니다. 검은 정장 차림의 사람들에게 둘러싸여 있었어요. 인수가 천천히 벤치에서 일어났습니다. 젊은 여자가 한쪽에, 허리 숙여 인사한 남자가 다른 쪽에 섰어요. 나머지 수행원들이 반원 형태로 뒤를 따랐죠. 그들의 목적지는 분명했습니다. 은행 정문이었어요. 인수의 발걸음이 시작됐습니다. 느렸지만 이번에는 달랐어요. 혼자가 아니었죠. 로비 안에서 경민이 창밖을 봤습니다. 그의 얼굴에서 미소가 사라졌어요. 이유 모를 불안감이 스쳤죠. 출입문이 열렸습니다. 인수가 출입문을 향해 걸어가는 동안 은행 안에서는 전혀 다른 분위기가 흐르고 있었습니다. 세미가 직원 휴게 공간에서 커피를 마시고 있었어요. 옆에는 동료 직원 2명이 함께 있었죠. 점심시간 직전에 여유로운 분위기였습니다. 아까 그 할아버지 기억나? 세미가 커피잔을 내려놓으며 말했어요. 입꼬리가 올라가 있었죠. 15억 이체한다고 했잖아. 근데 잔액이 137만 원이야. 동료가 눈을 크게 떴습니다. 뭐? 진짜? 응. 정말 어이가 없어서. 내가 조회했는데 137만 원 딱 찍히는 거야. 세미가 인수의 말투를 흉내냈어요. 일부러 느리고 떨리는 목소리로요. 15억. 이체해야 해요. 직원들이 웃음을 터뜨렸습니다. 아, 진짜? 15억이요? 어는 하나 깜빡하지도 않고 말하더라. 세미가 고개를 저었어요. 그 할아버지가 15억 있으면 난 은행장이지. 그리고 그만한 돈이 있으면 저러고 다니겠어? 또 웃음이 터졌습니다. 다른 직원이 끼어들었어요. 그 정도면 치매 아냐? 보호자한테 연락해야 하는 거 아니냐고? 그니까 지점장님도 보호자 동행하라고 보냈어. 당연하지 뭐. 세미가 어깨를 으쓱했습니다. 솔직히 저런 분들 오시면 진짜 힘들어. 앱도 못 쓰고 숫자도 헷갈리고 설명해도 못 알아듣고. 맞아. 지난번에도 어떤 할머니가 30분 동안 창구 잡고 있었잖아. 그래서 노인들 은행 오지 말라는 거야. 집에서 자식들한테 시키든가. 직원들이 고개를 끄덕였습니다. 모두가 같은 생각이었어요. 세미가 다시 인수 이야기를 꺼냈습니다. 근데 진짜 웃겼던 게 15억이요 하고 말하는데 얼굴은 진지한 거야. 완전 믿고 있는 거지. 에이, 불쌍하다. 자식들이 뭐하나. 불쌍하긴. 민폐지. 세미가 커피를 한 모금 마셨어요. 아, 진짜. 15억 있으면 내가 150억 있다고 할게. 나는 200억. 난 이 은행 최대 주주 할래. 웃음소리가 휴게 공간을 채웠습니다. 신입 직원 하나가 옆에서 조용히 듣고 있다가 따라 웃었어요. 분위기 맞추는 거였죠. 경민이 휴게 공간 근처를 지나갔어요. 직원들의 웃음소리가 들렸죠. 무슨 이야기인지 알았지만 제지하지 않았습니다. 그도 같은 생각이었으니까요. 세미 씨, 아까 그건 잘 처리했어. 경민이 지나가며 말했어요. 네, 감사합니다. 세미가 밝게 대답했습니다. 자신이 옳았다는 확신이 더 굳어졌어요. 그때 안내 직원이 창밖을 보다가 말했습니다. 근데 저것 좀 봐봐. 저 검은 차량들은 뭐야? 세미가 창가로 다가왔어요.
검은 정장 차림의 남자들이 줄지어 서 있는 게 보였습니다. 세미의 얼굴에 웃음이 번졌어요. 야, 내가 뭘 했어. 보이스피싱이라니까. 세미가 킥킥거렸습니다. 저거 봐. 사기단이 할아버지 데리러 온 거야. 15억 이체하라고 시킨 애들이겠지. 옆 직원도 웃었어요. 아, 진짜? 대놓고 와. 요즘 사기꾼들 대담하잖아. 저러다 경찰 불러야 하는 거 아니야? 세미가 팔짱을 꼈습니다. 승리자의 표정이었죠. 그니까 내가 이체 막은 거잖아. 잘한 거지 뭐. 오, 세미 씨 공로네. 당연하지. 저런 거 못 막으면 우리가 왜 있어. 직원들이 웃으며 고개를 끄덕였습니다. 그런데 뭔가 이상했어요. 검은 정장 남자들이 벤치 앞에 섰습니다. 그리고 허리를 깊이 숙였어요. 90도로요. 세미의 웃음이 멈췄습니다. 젊은 여자 하나가 리무진에서 내려 노인에게 다가갔어요. 그녀도 고개를 숙였습니다. 뭔가를 물었고 노인이 고개를 끄덕였죠. 정장 입은 남자들이 노인 주위로 모였습니다. 호위하는 자세였어요. 노인이 천천히 일어났고 그들이 양옆에 섰죠. 세미의 얼굴에서 웃음기가 완전히 사라졌어요. 저거, 아까 그 할아버지 맞지? 옆 직원이 물었습니다. 맞아. 세미의 목소리가 떨렸어요. 근데 저 사람들은 뭐야? 왜 저렇게 해? 말이 끊겼습니다. 대답할 수 없었거든요. 인수가 천천히 걸어오고 있었어요. 출입문을 향해서요. 아까는 혼자였습니다. 지금은 아니었죠. 경민이 창가로 다가왔어요. 그의 얼굴에서도 여유가 사라졌습니다. 뭔가 잘못됐다는 걸 본능적으로 느꼈죠. 출입문이 열렸습니다. 인수가 들어왔어요. 하늘이가 왼쪽에, 정학이가 오른쪽에 섰습니다. 수행원들이 뒤를 따랐죠. 로비 전체가 조용해졌습니다. 세미의 손에서 커피잔이 미끄러졌어요. 바닥에 떨어져 깨졌지만 아무도 신경 쓰지 않았습니다. 모두의 시선이 입구에 고정돼 있었거든요. 로비의 공기가 바뀌었습니다. 방금 전까지 웃음소리로 가득했던 공간이 숨소리조차 들리지 않았어요. 세미가 창구 뒤에 서 있었습니다. 얼굴이 하얗게 질려 있었죠. 옆에 있던 동료 직원들도 마찬가지였어요. 아무도 움직이지 못했습니다. 경민이 지점장실에서 나왔어요. 상황을 파악하려는 눈빛이었죠. 하지만 로비에 들어서는 순간 발걸음이 멈췄습니다. 정학이가 한 발짝 앞으로 나섰어요. 로비 전체가 들을 수 있는 목소리로 말했습니다. 여기 지점장 어디 계십니까? 경민이 움찔했어요. 지점장실에서 막 나온 참이었죠. 모든 시선이 그에게로 쏠렸습니다. 제가 지점장입니다만 무슨 일이십니까? 경민의 목소리가 떨렸어요. 정학이가 그를 똑바로 바라봤습니다. 방금 15억 이체하러 오신 고객을 보호자 동행하라며 돌려보내셨죠? 경민의 얼굴이 굳었어요. 심장이 쿵 내려앉는 게 느껴졌습니다. 인수를 힐끗 봤어요. 낡은 점퍼, 해진 운동화. 방금 자신이 내보낸 그 노인이었죠. 그게 규정상 고령 고객분들은 이분이 누구인지 아십니까? 경민이 대답하지 못했어요. 정학이가 말을 이었습니다. 이분은 한빛그룹 창업주이자 시티은행 지주사 최대 개인주주이십니다. 그 한마디가 로비에 울렸어요. 시간이 멈춘 것 같았습니다. 세미의 입이 반쯤 벌어졌어요. 손끝까지 피가 빠져나가는 게 느껴졌죠. 방금 뭐라고 했지? 한빛그룹? 지주사? 최대 주주? 경민의 얼굴에서 핏기가 사라졌습니다. 의자에 앉지도 서지도 못한 채 그 자리에 굳어버렸어요. 숨만 삼켰죠. 대기석에 앉아있던 고객들이 서로를 바라봤습니다. 웅성거리는 소리가 퍼졌어요.
한빛그룹이라고? 저 할아버지가 시티은행 주인이라는 거야? 인수는 아무 말도 하지 않았습니다. 그저 서 있었어요. 낡은 점퍼, 해진 운동화, 떨리는 손. 하지만 그 눈빛은 달랐습니다. 이 공간의 주인이 누구인지 말해주고 있었죠. 정학이가 인수를 향해 고개를 숙였어요. 회장님, 이체 승인 진행할까요? 그래. 바로 해. 인수의 목소리는 낮았지만 분명했습니다. 정학이가 태블릿을 꺼냈어요. 손가락이 화면 위를 빠르게 움직였습니다. 은행 내부망에 직접 접속하는 거였죠. 몇 초 후 로비 상단 전광판에 알림이 떴습니다. 거래 승인 완료. 15억 원 이체. 창구 모니터에도 같은 화면이 표시됐어요. 직원들의 눈이 모니터로 향했습니다. 세미가 자기 창구 화면을 봤어요. 아까 조회했던 그 계좌가 아니었습니다. 다른 계좌였죠. 잔액칸에 찍힌 숫자를 보는 순간 세미의 다리에서 힘이 빠졌어요. 숫자가 너무 많았습니다. 세기조차 어려웠죠. 137만 원이 아니었어요. 그건 생활비 계좌였을 뿐이었습니다. 진짜 자산은 상상을 초월했어요. 동료 직원이 세미의 팔을 잡았어요. 세미가 쓰러질 것 같았거든요. 경미는 여전히 움직이지 못했습니다. 입술이 파르르 떨렸어요. 아까 자신이 한 말들이 머릿속을 스쳐 지나갔죠. 보호자 동행하세요. 인지능력 확인 절차가 필요합니다. 숫자가 헷갈리신 거 아닐까요? 그 모든 말이 자기 얼굴로 되돌아오고 있었습니다. 대기석에서 누군가 말했어요. 아까 이 할아버지한테 뭐라고 했지? 치매 아니냐고 했잖아. 15억 있으면 은행장이라고도 했고. 속삭임이 점점 커졌습니다. 고객들의 시선이 세미에게로 향했어요. 아까는 함께 웃었던 사람들이었죠. 지금은 달랐습니다. 세미가 고개를 숙였어요. 얼굴을 들 수 없었습니다. 눈물이 차올랐지만 울 자격조차 없다는 걸 알았죠. 하늘이가 인수 옆에서 조용히 서 있었습니다. 할아버지가 당한 일을 알고 있었어요. 하지만 분노를 드러내지 않았죠. 그저 지켜볼 뿐이었습니다. 인수가 천천히 로비를 둘러봤어요. 직원들, 고객들, 지점장 모두가 그를 바라보고 있었습니다. 아까와는 완전히 다른 눈빛이었어요. 조롱이 아니라 두려움, 무시가 아니라 경애. 인수가 입을 열었습니다. 조금 전에 나한테 뭐라고 했는지 다들 기억하시오? 아무도 대답하지 못했어요. 세미의 어깨가 떨렸습니다. 경미는 고개를 떨구었죠. 인수가 다시 천천히 말했어요. 목소리는 여전히 낮고 차분했습니다. 137만 원 고객, 치매 노인, 민폐? 그 단어들이 로비에 울렸어요. 정적이 흘렀습니다. 숨소리조차 들리지 않았어요. 인수가 정학이를 바라봤습니다. 정학아, 네, 회장님. 여기 있는 사람들한테 보여줘야 할 게 더 있을 것 같구나. 정학이가 고개를 끄덕였어요. 태블릿을 다시 들었습니다. 정학이가 태블릿을 들었습니다. 회장님, 준비됐습니다. 인수가 고개를 끄덕였어요. 그리고 천천히 로비 중앙으로 걸어갔습니다. 발걸음은 여전히 느렸지만 이제 아무도 그 느림을 비웃지 않았어요. 인수가 멈춰 섰습니다. 로비 전체를 천천히 둘러봤어요. 직원들, 고객들, 지점장 모두가 숨을 죽이고 있었습니다. 조금 전에 이 은행에서 무슨 일이 있었는지 인수의 목소리는 낮았어요. 하지만 조용해진 공간에서 그 목소리는 벽을 타고 울렸습니다. 다들 똑똑히 들으시오. 인수가 세미를 바라봤어요. 세미의 얼굴이 하얗게 질렸습니다. 저 직원이 나한테 뭐라고 했는지 아시오? 로비의 시선이 세미에게로 쏠렸어요. 세미는 고개를 들지 못했습니다. 15억 있으면 자기가 은행장이라고
나를 조롱했어요. 인수의 말이 떨어졌어요. 대기석에서 웅성거리는 소리가 났습니다. 150억 있다고도 했고, 내가 그 정도면 자기는 이 은행 최대 주주랍니다. 세미의 어깨가 떨리기 시작했어요. 눈물이 볼을 타고 흘러내렸지만 닦을 엄두도 내지 못했습니다. 치매 아니냐고도 했지? 인수가 한 발짝 다가갔어요. 윤세미 씨, 해명해 보세요. 세미의 입이 벌어졌습니다. 하지만 아무 소리도 나오지 않았어요. 혀가 굳어버린 것 같았죠. 5초, 10초. 침묵이 길어질수록 세미의 죄는 더 무거워졌습니다. 인수가 고개를 돌렸어요. 이번에는 경민이었습니다. 지점장, 경민의 몸이 움찔했어요. 당신은 나한테 인지능력 확인이 필요하다고 했소. 경민의 얼굴에서 핏기가 완전히 사라졌습니다. 숫자가 헷갈리신 거 아니냐고도 했고, 보호자 없이는 거래가 안 된다고도 했지. 인수가 천천히 경민 앞으로 걸어갔어요. 그리고 뭐라고 했소? 고마워하라고 했지. 당신들이 나를 보호해준다고. 경민의 무릎이 흔들렸어요. 서 있기가 힘들어 보였습니다. 지점장 얘기해보세요. 경민이 입을 열었어요. 하지만 나온 건 말이 아니었습니다. 그게 문장이 되지 않았어요. 변명도 사과도 아무것도 완성되지 못했습니다. 경민의 입이 다시 닫혔어요. 침묵이 답이 됐습니다. 인수가 대기석을 향해 돌아섰어요. 거기 앉아 계신 분들, 고객들이 움찔했습니다. 아까 함께 웃으며 무시하고 경멸했던 사람들이었죠. 137만 원으로 15억이라며 웃으셨지요? 내일 로또 당첨금 찾으러 오겠다고도 했고, 대기석이 조용해졌어요. 아까 킥킥거리던 30대 남자가 고개를 푹 숙였습니다. 노인네들 민폐라고도 했소. 그 단어가 로비에 울렸어요. 민폐. 아까는 웃으며 던진 말이었지만 지금은 부메랑이 되어 돌아왔습니다. 인수가 다시 로비 전체를 둘러봤어요. 나는 오늘 이 은행에서 사람 취급을 받지 못했소. 목소리에는 분노가 없었습니다. 욕설도 고함도 없었어요. 그저 담담한 사실 나열이었죠. 하지만 그 차분함이 더 날카로웠습니다. 느리다고 무시당했소. 인수의 목소리가 로비에 울렸어요. 늙었다고 판단력이 없다고 취급받았소. 한 문장 한 문장이 못처럼 박혔습니다. 옷이 낡았다고 돈이 없다고 단정지었소. 세미의 어깨가 더 움츠러들었어요. 떨리는 손을 보고 웃었소. 느린 말투를 흉내내며 킥킥거리고 인수가 세미를 똑바로 바라봤습니다. 내 앞에서 내가 다 듣고 있는데 세미의 숨이 멎는 것 같았어요. 그게 이 은행 직원들이 노인을 대하는 방식입니까? 인수가 로비 전체를 둘러봤습니다. 몸이 불편하면 조롱해도 되는 거요? 나이가 많으면 사람 취급 안 해도 되는 거요? 대기석에서 누군가 고개를 푹 숙였어요. 인수가 세미와 경민을 바라봤어요. 당신들은 왜 여기 있소? 아무도 대답하지 못했습니다. 월급 받으려고 있는 거요? 본인들 편하자고 있는 거요? 세미의 고개가 더 숙여졌어요. 고객이 느리면 당신들이 맞춰야지. 고객한테 빨리 하라고 눈치 주는 게 서비스요? 인수의 목소리가 높아지지 않았어요. 하지만 한 글자 한 글자가 못처럼 박혔습니다. 손이 떨려서 버튼을 못 누르면 대신 눌러주는 게 당신들 일이요. 말이 느리면 끝까지 들어주는 게 당신들 일이요. 대기석에 앉아있던 노인 고객 한 명이 고개를 끄덕였어요. 눈시울이 붉어졌습니다. 그게 싫으면 여기 있을 자격이 없소. 오늘 나한테 한 짓 평생 잊지 마시오. 인수의 눈이 세미와 경민을 번갈아 봤어요. 이게 이 은행의 서비스입니까? 아무도 대답하지 못했습니다. 정학이가 한 발짝 앞으로 나섰어요.
오늘 이 자리에서 있었던 발언 전부 내부 기록으로 남습니다. 세미의 몸이 흔들렸어요. 경민의 얼굴이 더 창백해졌습니다. 본사 인사위원회에 보고될 예정입니다. CCTV 영상과 함께요. 도망칠 구멍이 완전히 막혔습니다. 세미의 무릎이 꺾였어요. 바닥에 주저앉았습니다. 경민은 벽에 기대야 했어요. 서 있을 힘이 없었죠. 로비에 정적이 흘렀습니다. 숨소리조차 들리지 않았어요. 물 한 방울 떨어지는 소리도 없었습니다. 고객들의 시선이 직원들에게 고정됐어요. 아까는 함께 웃었지만 지금은 달랐습니다. 경멸과 불신의 눈빛이었죠. 인수가 마지막으로 입을 열었습니다. 더 할 말 있소? 세미와 경민은 고개를 들지 못했어요. 침묵만이 답이었습니다. 인수가 정아기를 바라봤어요. 정아가, 이제 시작하자. 로비에 정적이 흘렀습니다. 인수가 입을 열었어요. 목소리는 낮았습니다. 하지만 그 낮은 목소리가 공간 전체를 지배했죠. 정아가, 네, 회장님. 지분 절반 회수하라. 단 한 문장이었어요. 복수의 외침이 아니었습니다. 냉정한 결정이었죠. 정아기가 태블릿을 들었어요. 손가락이 화면 위를 움직였습니다. 내부망 접속, 지분 회수 처리. 모든 게 몇 초 만에 진행됐죠. 로비 상단 전광판에 알림이 떴습니다. 자산 이동 승인. 처리 중. 숫자가 올라가기 시작했어요. 수십억, 수백억. 자릿수를 세기 어려울 정도였습니다. 창구 모니터에도 같은 화면이 표시됐어요. 직원들의 얼굴이 하얗게 질렸습니다. 조롱하던 표정은 사라지고 진짜 두려움이 그 자리를 채웠죠. 갑자기 창구 컴퓨터에서 경고음이 울렸어요. 시스템 과부하입니다. 일시 중단됩니다. 번호표 발급기가 멈췄습니다. 창구 전산이 꺼졌어요. 호출 알림도 중단됐죠. 은행 전체가 멈춘 거였어요. 평소에는 고객을 기다리게 만들던 시스템이었습니다. 느린 노인을 재촉하던 시스템이었죠. 그 시스템이 이제 직원들을 가두고 있었어요. 경민의 다리가 풀렸습니다. 의자를 잡아야 했어요. 서 있을 수가 없었죠. 자신이 관리하던 지점이 눈앞에서 무너지고 있었습니다. 세미는 벽에 기대 있었어요. 손이 떨려서 주먹을 쥐어야 했습니다. 이가 딱딱 부딪히는 소리가 났죠. 137만 원짜리 노인이라고 조롱했던 사람. 그 사람이 수백억을 움직이고 있었어요. 시스템이 그를 증명해주고 있었습니다. 인수가 경민을 바라봤어요. 지점장. 경민이 고개를 들었습니다. 눈에 공포가 가득했죠. 해고는 필요 없소. 경민의 눈에 희미한 안도가 스쳤어요. 하지만 인수의 다음 말이 그 안도를 무너뜨렸습니다. 더 오래 기억해야 하니까. 경민의 얼굴이 다시 굳었어요. 당신은 오늘부터 노인 금융 응대 교육 총책이요. 다른 보직은 없소. 평생 그 일만 하게 될 겁니다. 평생? 그 단어가 경민의 가슴에 박혔습니다. 해고보다 무거웠어요. 매일 이 순간을 기억하며 살아야 하는 거였죠. 인수가 세미를 향해 돌아섰어요. 저 직원은 교육생 1번으로 등록하시오. 세미의 무릎이 꺾였습니다. 바닥에 주저앉았어요. 직급 강등. 처음부터 다시 배우시오. 사죄는 말로 하는 게 아니오. 인수의 목소리가 울렸습니다. 서비스로 하시오. 매일 그리고 평생. 세미의 어깨가 떨렸어요. 눈물이 흘렀지만 아무도 동정하지 않았습니다. 자격이 없었으니까요. 인수가 마지막으로 입을 열었어요. 정아가. 네, 회장님. 이 지점 운영 정권을 넘겨받아라. 정아기가 고개를 숙였습니다. 이사회 승인 절차 착수하겠습니다. 경민의 입술이 파르르 떨렸어요. 운영 정권 이양.
자신이 지점장으로서 가졌던 모든 권한이 사라지는 순간이었습니다. 인수가 로비 전체를 둘러봤어요. 직원들, 고객들까지 모두가 숨을 죽이고 있었습니다. 이 은행은 이제 달라질 거요. 인수의 목소리는 여전히 낮았어요. 하지만 그 안에는 흔들림 없는 결심이 있었습니다. 느린 사람을 재촉하는 곳이 아니라 기다려주는 곳이 될 거요. 아무도 대답하지 못했어요. 늙었다고 무시하는 곳이 아니라 존중하는 곳이 될 겁니다. 고객 중 한 노인이 조용히 눈물을 닦았습니다. 그게 내가 이 은행에 말하고 싶었던 겁니다. 인수가 하늘이를 바라봤어요. 하늘아. 하늘이가 다가왔습니다. 이 센터 네가 맡아라. 젊은 사람이 노인을 이해하는 게 시작이야. 하늘이가 깊이 고개를 숙였어요. 알겠습니다, 할아버지. 인수가 천천히 출입문 쪽으로 걸어갔어요. 발걸음은 여전히 느렸습니다. 하지만 이제 아무도 그 느림을 비웃지 않았어요. 오히려 모두가 길을 비켜줬습니다. 로비에 남은 건 무너진 직원들과 멈춰버린 시스템이었어요. 그리고 변화의 시작이었습니다. 3개월 후 시티은행 강남지점 앞에 섰던 사람이라면 누구나 알아챘을 거예요. 뭔가 달라졌다는 걸요. 입구 현판이 바뀌어 있었습니다. 시티은행 강남지점. 그 글자 아래에 새로운 문구가 추가됐어요. 시니어 금융 케어 센터. 글자 크기가 컸습니다. 멀리서도 읽을 수 있을 정도로요. 건물 문이 열렸어요. 70대 후반으로 보이는 노인 고객이 들어왔습니다. 발걸음이 느렸어요. 지팡이를 짚고 있었죠. 그때 직원 하나가 재빠르게 다가왔어요. 문을 잡아줬습니다. 어서 오세요. 천천히 들어오세요. 교육생이라고 적힌 조끼를 입고 있었어요. 윤쌤이었습니다. 3개월 전과는 완전히 달랐어요. 조급함이 사라졌죠. 눈빛도 말투도 자세도요. 노인이 로비 중앙까지 걸어가는 동안 세미가 옆에서 천천히 따라 걸었습니다. 번호표는 제가 뽑아드릴게요. 앉아서 편히 기다리세요. 노인이 고개를 끄덕였어요. 작게 미소 지었습니다. 대기석 풍경도 달라져 있었어요. 절반 이상이 노년 고객이었습니다. 예전처럼 구석에 밀려 앉아 있지 않았죠. 노년 우선 창구 바로 앞에 자리가 마련돼 있었어요. 벽면에는 큰 글씨 안내문이 붙어 있었습니다. 천천히 설명해 드립니다. 상담 시간 제한 없습니다. 로비 한쪽에서 도경민이 보였어요. 예전 지점장이었던 그 사람이요. 하지만 지금은 달랐습니다. 사무실에 앉아만 있지 않았어요. 로비 바닥에 서서 고객을 안내하고 있었죠. 이쪽으로 오시면 됩니다. 제가 도와드릴게요. 경민의 명찰에는 여전히 지점장이라고 적혀 있었어요. 하지만 그 직함에 예전 같은 권력은 없었습니다. 매일 로비에 서서 자신이 무시했던 사람들을 섬기는 거였어요. 그때 신입 직원 하나가 창구에서 짜증 섞인 목소리를 냈습니다. 어르신, 여기 서명이요. 빨리 좀 해주세요. 뒤에 분들 기다리시잖아요. 80대 할머니가 떨리는 손으로 펜을 잡고 있었어요. 당황한 표정이었죠. 세미의 얼굴이 굳었습니다. 3개월 전 자기 모습이 보였어요. 저렇게 재촉하고 저렇게 한숨 쉬고 저렇게 눈치 줬던 자기 자신이요. 세미가 창구로 다가갔어요. 신입 직원 앞에 섰습니다. 지금 뭐라고 했어요? 신입이 움찔했어요. 아, 그게 뒤에 고객분들이 많아서 고객이 느리면 우리가 맞춰야지. 세미의 목소리는 단호했습니다. 손이 떨리면 우리가 대신 잡아드리는 거예요. 눈이 안 보이면 우리가 읽어드리는 거예요. 그게 여기서 월급 받는 이유예요. 신입이 고개를 숙였어요. 죄송합니다. 세미가 할머니 옆에 앉았습니다. 부드러운 목소리로 말했어요.
천천히 하세요. 급한 거 하나도 없어요. 할머니의 눈시울이 붉어졌어요. 고마워요. 요즘 세상에 이런 데가 있네. 창구 안쪽에서 하늘이가 일하고 있었습니다. 정식 직원이 된 거였어요. 노년 고객 상담 전담이었죠. 70대 할아버지가 휴대폰을 들고 당황한 표정이었어요. 이게 왜 안 되는지 모르겠네. 하늘이가 부드럽게 웃었습니다. 제가 볼게요. 천천히 설명해 드릴 테니 걱정 마세요. 하늘이의 모습을 멀리서 지켜보는 사람이 있었어요. 인수였습니다. 건물 밖 벤치에 앉아 있었어요. 3개월 전 쫓겨나듯 앉았던 그 벤치였죠. 하지만 지금 인수의 표정은 달랐습니다. 편안했어요. 하늘이가 밖으로 나왔어요. 손에 떡볶이 2개를 들고 있었죠. 할아버지, 드세요. 하늘이가 옆에 앉았습니다. 인수가 떡볶이를 받아들었어요. 잘 돌아가는구나. 네. 이제 다들 익숙해졌어요. 인수가 고개를 끄덕였어요. 떡볶이를 한 입 먹었습니다. 사람을 무릎 꿇리는 건 돈이야. 하늘이가 할아버지를 바라봤어요. 하지만 사람을 바꾸는 건 마음이란다. 하늘이가 조용히 미소 지었습니다. 인수의 휴대폰이 울렸어요. 문자였습니다. 회장님, 오늘 창구에서 정말 친절하게 설명 들었습니다. 이런 은행 처음이에요. 감사합니다. 인수가 화면을 보며 작게 웃었어요. 두 사람이 자리에서 일어났습니다. 천천히 걸어갔어요. 그때 은행 문이 다시 열렸습니다. 80대 노인 한 명이 들어왔어요. 손이 심하게 떨리고 있었습니다. 문 앞에서 멈춰 섰어요. 망설이는 표정이었죠. 세미가 다가갔습니다. 어서 오세요. 노인이 조심스럽게 물었어요. 내가 몸이 불편해서 많이 느린데 괜찮겠습니까? 세미가 노인의 눈을 똑바로 바라봤습니다. 미소 지었어요. 단호하고도 따뜻한 미소였죠. 괜찮습니다. 저희가 맞춰드릴게요. 노인의 눈에 눈물이 고였어요. 세미가 문을 잡아줬습니다. 노인이 천천히 안으로 들어갔어요. 한때 그를 밀어냈던 은행이 이제는 그의 속도에 맞춰 걷게 되었습니다. 오늘 이야기가 여러분께 작은 위로가 되었다면 좋아요와 구독 부탁드립니다. 그리고 지금 어디에서의 이야기를 듣고 계신지 댓글로 남겨주세요. 여러분 한 분 한 분의 마음에 진심으로 인사드리고 싶습니다. 행복하세요.